김영무의 에세이 스페이스 그 5번째 작품 수치심을 잃어버린 사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 백성이 여기가 바로 천국이오 하고 느낄 만큼 이상적인 사회가 수립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내가 굳이 비관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 중에 하나인 수치심의 상실 문제를 고발하려는 건 아니다. 모름지기 작가란 사진사의 생지도 지녔기에 눈에 띄는 어떤 하나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요즘 우리는 수치심을 잃은 사회에 살고 있다 하는 말을 흔히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말에 공감이 가기도 하고, 수치심을 잃은 사람들이 당당히 행세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건 분명 비정상적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버릴 수가 없었다. 이를테면 듣기에도 소름이 끼치는 죄가들로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져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마치 무슨 희생양인 양 얼굴을 빳빳이 쳐들고 나는 역사 앞에 떳떳하다, 하늘만은 이 마음 알 거야 하는 식의 말을 하는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었다. 혹은 부하 여직원이나 여비스를 아주 공공연히 성적 놀이개로 여겼다가 발각되어 재판을 받게 된 공직자 또한 한둘이 아니었다. 그들은 운이 나빠 걸렸다는 식의 표정들만 지웠다. 굳이 맹자의 성선설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윤리관에 의하자면 양심의 가책이란 인간 누구나가 지닌 가장 기본적이며 착한 본능적 생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 즉 수치심을 잃어버린 인간은 짐승에 비유되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인간의 마지막 도덕률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그 수치심까지 잃게 되었을까? 공자의 은행론인 논어의 위정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법제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릴 때 국민들이 형벌은 모면하나 수치심을 잃게 되고,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국민들이 수치심을 갖게 되고 또 올바르게 된다. 공자가 주장한 정치 형태는 법치가 아닌 덕치였는데, 요즘은 형식적인 인사말일망정 나의 부득의 소치로소이다 하는 식의 겸손한 마음 자세마저 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다. 현역 정치인들이 덕질하는 개념도 모르고 단지 법치만 부르짖기에 바쁜 세상이 되어버린 모양 같았다. 앞에서 거론된 공자의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권력이란 몽둥이로 공포정치를 행하고 보면 국민들이 생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치심을 챙길 여유를 찾을 수가 없고, 위정자가 덕을 베풀고 예로서 국민들을 대하게 되면 비로소 국민들이 수치심을 갖게 되며 마음가짐 또한 추스르게 된다 하는 뜻이었다. 따라서 현대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장기간의 군부 독재 체제가 여느 국민들의 수치심을 잃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었다. 군부 독재 체제란 힘이 실린 명령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기에 언론 매체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힘있는 어떤 상급자가 명령으로 여성들을 농락할 수도 있고, 또 막강한 그 힘으로 비리나 부정 내지 비인간적 처신들의 뉴스나 정보 등의 외부 유출도 사전에 막아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랬는데 강압적인 그 군부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이 대학가에서 형성되었다가 1980년대 전후에 이른바 민주적 진보 세력이라며 그 얼굴을 내민 정파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들은 독재 체제 타도라는 민주혁명적 구호를 대의명분으로 내걸고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쟁취하려 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또 암암리에 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친북 자경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 친북 자경 사상에 물든 그 주사파 당원들 또한 인간의 수치심을 외면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철저하게 북한 김일성식 혁명 논리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기존의 사회 체제나 모럴 등을 타도의 대상으로만 삼으려 했다. 소위 혁명적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인간적 미덕이나 윤리 도덕관도 일단 무시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교과서적 논리였던 것이다. 이른바 진보 세력을 자처한 정당인들 중에서 성추문과 관련된 범죄가 많았던 까닭도 그러한 논리에서 기인되었다. 저들의 혁명적 논리에 의하자면 민계가 일러주듯 섹스 행위도 일종의 혁명적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되었다. 다른 한편 우리 사회에서 수치심이 맥을 출 수 없게 된 까닭 중에 하나에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회 체제가 낳은 배금주의도 그 한 몫을 해왔다. 간단히 말하자면 돈이야말로 세상의 온갖 미덕이나 윤리적 논리까지 사들일 수 있는 위력을 소유한 요술방망이 같았다. 사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언론 매체 또한 상업적 논리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었으니 돈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킬 마술까지 지니게 된 셈이었다. 그에 더하여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태어나 지구촌을 점령하다시피 한 프라그마티즘, 즉 실용주의라는 철학 사상이야말로 기존의 비실용적 도덕관이나 윤리관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해 진리 또한 유용성 여부로 그 가치 판단을 한다는 식의 그 논리는 관념적 명분론 따위를 아예 쓰레기통에 내다버린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는 백과사전에서 양심의 가책이니 수치심이니 하는 개념들을 아예 삭제해야 좋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기도 한다. 모르겠다. 이건 내가 공연히 나이값 한다시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혔겠지 하는 자책감으로 지금 내 입을 가로막아야 좋을 것 같다.